네, 저번 시간에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하고 위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자, 농업재해보험 대상. 자,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그 다음에 가축, 농업, 시설물, 요게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농작물하고 임산물은 산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밤, 복분자, 저게 떫은감, 요런 것들이고, 이걸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고, 요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이거를 가축재해보험, 요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 보험, 농작물 대해보험, 우리가 저 손해평가사 대상이, 손해평가사. 시험 대상은 농업재해보험하고 가축재해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의 일부다.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안 좋은 일이고 미래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면 발생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손실의 기회고 손실 가능성이고, 불확실성, 실제와 결과와 기대와 결과와 차이고, 그 다음에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갖다 위험이라 한다. 요렇게 하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자, 위험이 있으면 보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보험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험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에 10명 있다고 봐요. 10명 있어요. 10명. 이 중에서 사고가 나면 무슨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이 있어갖고 사고가 났을 때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1,000만 원. 1,000만 원. 여기 1년 동안에 여기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사고 났을 때에 1,0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명이 사고 났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 누가 돈 줘야 될 게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러면 이 10명이 돈을 얼마씩 걷어야 돼요? 얼마씩 내놨어야 돼요? 10명이 내야 될 게 100만 원씩이죠. 100만 원씩. 100만 원 10명이 딱 100만 원씩 내놔서 딱 모아놨다가 이 사고가 한 명이 났을 때에 1,000만 원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험의 기본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되냐? 100만 원씩 모아놓은 거예요. 딱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모으면 이게 10명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사고 나서 한 명 나왔을 때 1,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자동차 사고예요. 1년에 이런 걸 하나 예를 보드리죠. 뭐 사람이라도 마찬가지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도 다 마찬가지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1년에 돌아가시면은 죽었다고 그럴게요. 그냥 표현이 좀 이래서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1년에 사람이 한 명이 죽었을 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을 때 누가 죽을지는 몰라요. 10명이 있을 때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내놔요? 100만 원씩 내놔야 딱 보험금 줄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거에 10명 중에서 한 명이
사고 난다고 사고 난다는 걸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고 확률이 얼마예요? 확률 10명 중에서 1명이 사고 난 사고 확률은 1 나누기 10로 하면 되죠. 뭐 10%지 이거. 사고 확률 10%로.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을 한번 해보죠. 뭐 70세 있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1년 후에 사망을 한다. 이랬을 때 1,0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럼 보험료를 돈을 얼마나 걷어놔야 되냐? 100만 원씩 걷어놔야 되거든요. 요게 100만 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보험료거든요. 이게 보험료거든요. 보험료. 이 보험료를 미리서 걷어놔야 되거든요. 사고 날 걸 대비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사고 난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를 하나 해야 돼요. 여기 지금 10명 중에서 1명이 사고나 사망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놨거든요. 쉽게 해서 이게 사고 발생 확률이 예측이 돼야 돼요. 확률이 객관적으로 예측이 돼, 객관적. 객관적으로 예측이 돼야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예측. 주관대로 내 멋대로 예측하면 안 되고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정확히 예측을 해야 돼요. 요게. 그래서 보험이 되려면은 보험으로서 위험을 갖다 사망하는 것도 위험이에요. 1년 후에 위험을 갖다가 보험으로 하려면은 사고 발생 확률이 객관적으로 예측해야 돼요. 예측. 이거는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예측하냐? 이거 과거 통계 자료로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 통계 자료로. 과거 통계 자료로 통계청에 가면 다 우리가 사망 신고 당하니까 확률이 다 있잖아요. 과거 확률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 통계 자료가 보면 사고 발생 확률이 객관적으로 예측이 돼야 되거든요. 예측.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험을 하려면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근데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갖다가 사망이 지금 10%라고 보고 10명 중에서 1명이 사고 난다고 보고 100만 원씩 걷어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게 2명이 사고 나버렸어요. 2명이 사망을 했다고 봐요. 2명이 사고 났으면 2천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2천만 원. 그럼 보험료 부족해버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통계를 이게 예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측을 정확히 조금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정확히 예측이 돼야 보험료가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보험료 부족해갖고 보험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험을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확률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측을 해야 되고 하나는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10명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험, 이걸 갖다 보험 집단이라고 그래요, 집단. 이걸 보험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집단. 보험 집단을 갖다 10명 가지고 했을 때게 지금 사고 발생 확률을 10명이면 불안하잖아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예측이 맞아 안 떨어지잖아요. 10명 중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없을 수도 있고 2명, 3명이 나올 수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 집단이 10명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 요렇게 됐다고 봐요. 요렇게 됐다고 하면은 과거에 통계로 봤을 때게 사고 발생 확률을 10%였다. 10%로 예측하는 게 있어요. 예측하는 게 있으면은 이게 이 모집단이 10명일 때는 이게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요. 예측과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갈수록 과거 통계 자료는 정확히 예측하고 맞아 떨어져요. 확률이. 그래서 보험을 하려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위험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싹 모아놓은 거. 동질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동질적 위험. 이게 우리가 동질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동질적 위험이란 뭐냐면 암도, 이암이 있고, 뭐, 이암이 또 있고, 폐암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많이 있거든. 이암, 폐암도 있고, 암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동질적 이암이면 이암 집단이에요. 이암 집단. 이암 집을, 그러면 1년 후에 이암이 발생할 확률, 뭐 40대 1년 후에 이암이 발생할 확률을 10%로 예측을 했어. 과거 통계자료 보니까 40대가 1년 동안에 이암 발생 확률이 10%다. 10%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동질적 이암 집단 있잖아요. 이암 집단. 이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은 과거 통계자료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동질적인 위험 집단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사고 발생률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다수 동질적 위험 집단이 많아야 된다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보험은. 자,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보험은 이렇게 다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적으면은 보험이 성립이 안 돼요. 사고가 발생할 확률, 위험을 닥칠 사람들이 뭐 10명, 20명이면 이게 보험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보험이 정확히 보험료 예측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사고 난 사람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 모집단이 적으면 보험으로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집단이 많아야 돼요. 동질적 위험 집단이 다수의 동질적 위험 집단이 모여야 돼요. 다수의 동질적 위험 집단이. 자, 그거 교재 보면은, 여러분들 2페이지 네모 박스 밑에 보면 보험의 정의 이렇게 써요. 보험은 다수 동질적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 동질적 위험 결합을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게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수 동질적 위험 집단이 지금 모여야 된다는 까지는 이해했죠. 사고 발생 확률을 객관적으로 예측해야 된다는 건 이해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은 다수 동질적 위험 집단이 모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여야 하고. 그러면, 자, 요렇게 있어요. 이게 위험 집단. 동질적 위험 집단. 집단이 다수가 모여야 돼, 다수가 모여가지고 보험료를 걷는 거예요, 다수. 다수가 모여가지고 있을 때 보험료를 이렇게 딱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 발생 확률을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1인당 보험료를 얼마씩 내놓으면 되겠구나. 다수가 이제 보험료를 여기다 이렇게 딱 내놓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놔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해야 돼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연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우연적으로 발생해야 하거든요. 사고가 발생하는데, 우연한 사고, 우연히 발생을 해야 돼, 우연히. 인위적으로 막 사고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보험금 탈라고, 우리가 보면 사람 같은 거, 사망보험 같은 거, 우리가 범죄행위, 드라마 같은 거 보험 많이 나오잖아요. 보험 많이 들어놓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그렇게 예측한 거예요, 다. 우연한 사고가 얼마를 발생할 것인가, 그렇게 예측을 해서 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적 사고로 발생해야지, 인위적 사고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실제 다수 동질적 결합을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10명이 예를 들었는데, 10명이 했는데,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사고 난다고 가정했잖아요. 한 명이 사고 가정을 했을 때 1천만 원을 준다. 1천만 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보험료를 개개인 다 100만 원씩 내놨어요. 이 사람도 100만 원. 다 내놨는데, 사고는 요 사람만 났거든요. 사고는 요 사람이 났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망을 했다고 이 사람만 1,0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해를 안 났는데도 다 100만 원씩 손실 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손실.
돌려주지 않아요. 보험은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만기보험 뭐 자기 돌려받는 보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연한 사고는 다수 동질적 위험이 모여가지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개별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래서 내가 보험을 이렇게 다 보험료를 걷어놔가지고 나는 사고가 발생 안 했더라도 나는 100만 원을 손실을 본 거잖아요. 100만 원을.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내놨지만 이 사람은 손실이 나서 주기로 한 게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타간 거거든요. 타간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보험금을 못 하지만 이 사람들도 어차피 100만 원은 손실 본 걸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거 사망보험에 생각하지 마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이 개인이 1000만 원 손실을 봐야 되는데, 나머지 손실을 안 본 사람들 있잖아요. 9명이 100만 원씩 다 손실 보는 걸로 해서 이 사람도 100만 원만 손실 본 걸로 해서 이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거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 900만 원, 100만 원 빼면 9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 900만 원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 다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평균 손실. 개별 위험을 갖다가 평균 위험으로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2페이지 하단에 보험은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가출하여, 자, 보험, 이게 이제 진짜 정의예요. 보험에 이제 완전 정의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자, 보험의 정의라는 것은 다수. 자, 일단 다수가 모여야 돼요. 다수 집단이 모여야 돼요. 다수 집단이 모여서 보험료를 각출해요. 보험료를 각출해요. 각출해서 얼마씩 내요? 10만원, 10만원, 20만원 이상 싹 모아놔요. 돈을 갖다 모아놓고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조성해요. 공동재산을 조성하고 공동재산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야죠. 우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뭘 하냐?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일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현금으로 다 주고 있죠. 이쪽에 있는데 이게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정의, 그 정의가 이거예요. 그거 알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은 다수가 모여야 돼. 다수. 뭐 한 10명, 20명 모여갖고 보험, 이거 성립이 안 돼요.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막 이렇게 모여야 돼요. 요렇게 모여서 보험료를 내놔요. 소액의 보험료. 확률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을 해갖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각출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명인데 만약에 한 명 사고 났을 때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료를 각출해놓고 다수 각출을 해놓고 공동 재산을 조성을 해갖고 재산을 이렇게 다 모아놔요. 모았다가 우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있잖아요. 사고가, 이것도 키워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발생하면 안 돼요. 요거 손실이 발생할 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보험이다. 이게 현물이나 현금으로 보험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데 보면은 손해보험회사는 단기예요. 단기가 많아요. 1년짜리로 끝나요. 생명보험에다 20년, 30년 요렇게 막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보면 막 자산이, 삼성생명 같은데 보면 자산이 막 150조 넘구나 하면 300조 되겠구나. 자산이 막 300조 이렇게 쌓여 있다고, 이렇게. 보통 막 몇백 조씩. 그래갖고 요거를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다 갚아야 될 것들이죠. 갚아야 돼. 요게 보험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싼뜻 들어부터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워하지 마요. 어려우지 말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갖고 딱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요. 보험이란 무엇인가? 위험이 무엇이고 보험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 되는데, 보험이 뭐냐? 다수가 모여야 되는구나. 일단
한두 명이 모이면 안 되고 다수가 모여서 보험료를 각출을 해놔. 각출을 해놔갖고 보험료를 각출해서 싸놔요. 싸놔가지고 공동재산을 조성해요. 공동재산을 조성해서 이렇게 재산을 형성해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보험이다. 이게 보험의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들이 보험의 정의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 무조건 막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생 녹아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책상 앞에서 녹아대는 사람들 많아요. 이해를 못하고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그게 녹아대가 돼버려요. 완전히. 그게. 그러니까 약간 완벽한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자꾸 읽어보고 생각해보면은 아,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요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자, 보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셔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뭐, 시험에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써라.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요. 가로넣기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조금 안에 채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수가 모여서 보험료를 각출해서, 다수가 모여요. 첫째는. 동질적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보험료를 각출해서 놓아두면 재산이 형성될 거예요. 돈이 형성이 돼 있어요. 형성이 돼 있고 거기서 우연적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 일정한 방법으로 현물이나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보험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 이건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다음은 이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 자, 보험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 뭐냐? 우리가 보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상법 보면 상법에 보험편이 있어요. 보험편이 있거든요. 상법에 보험편인데 보험편이 상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도 상행이라는 거예요. 상행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민영보험 있고 공영보험 있어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공영보험이 강제보험이에요. 그거는 이익을 목적으로 안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은 이익을 목적으로 해요. 이익을 목적으로. 그래서 상법에 들어가 있어요. 보험편이. 상법에 들어가 있다는 상행이에요. 일종이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보험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공익적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험이네, 생명보험이네, 이런 것들이 정의가 없어요. 손해보험이네, 생명보험이네. 손해보험 뭐고 생명보험이 뭐다 이렇게 딱딱딱 정의해 놓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명확히 정의해 놓은 건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상법에는 뭐가 있냐 보험계약이라는 것만 정해 놨어요. 보험계약. 이거는 뭐냐면 상법 638조 638조에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에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메모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요.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갔다 1차 공부할 때 한 번 더 보시고 보험료를 한쪽 일방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건 계약자죠.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이나
이거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 발생 시, 여기서 생명보험과 이거 재산이라는 건 손해보험의 일종이고, 생명이나 신체는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같이 정의해놨어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돈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현물로 뭐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거 갖다가 보험 계약만 정의를 해놨어요. 보험 계약만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상법에 이렇게 정의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재 여러분들 보면 3페이지 보면, 자, 보험업법에서 이 보험업법에서 손해보험 상품만 정해놨어. 손해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손해보험 상품은, 자, 그 보면 참 읽어드릴게요. 보험업법에서 손해보험 상품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손해보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보험업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보험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 같은 걸 만들고 그 계약자들은 거기에다가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1대1 계약이잖아요. 팔 사람, 매도인, 매수인 둘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대1 계약을 못 해요. 회사하고 개별적으로. 그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놔요. 약관이라는 것을. 여기가 보통 약관이라고 하는데 약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약관에 따라서 계약자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만 하는 거거든. 선택만 하기 때문에 이게 각종 규제를 심어요. 그래서 보험업법이 뭐냐?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 각종 규제하는 기관이야. 규제하는 감독, 보험회사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보험업법이에요. 보험업법에서 그 금융감독은 있잖아요. 그 금융감독에서 보험법 파트가 있거든요. 금융감독위원회나 그 다음에 보험업법, 그건 또 헷갈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하지 말자.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니까 보험업법, 각종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보험 파트가 있거든요. 보험 파트에서 보험업법에 근거해서 각종 규제나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보험회사 같은데. 이렇게. 보험은 일방적으로 회사 주관으로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게 보험업법이에요. 보험업법. 이거 각종 감독인데, 그 상품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 상품이나 생명보험 상품 만들잖아요. 다 인가받아야 돼요. 금융감독은. 이게 보험업법에 그 금융감독원의 보험 파트가 이제 있는데, 그거 보험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고 보면, 예전에는 보험감독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보험업법에 설립된 보험감독이 있는데, 그 금융감독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서 손해보험 상품이래 뭐다? 보험업법에 손해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험이 뭐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손해보험 상품이 뭐라는 것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손해보험이 뭔가를 유추해 본다는 거예요. 유추. 이거 별거 없어요. 내가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번 듣기만 하고 그거 뭐 여러분들 외우고 말 거 없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이 뭐냐? 손해보험은 뭐냐? 손해보험에 대해서 딱히 손해보험이 뭐고 생명보험이 뭐다 딱히 정의해 놓은 건 없다. 상법이나 보험업법에. 근데 손해보험은 뭐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손해보험 상품의 정의, 보험업법 손해 상품의 정의에서 유추해 본다는 거. 이거 일과목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따봤어요. 유추를 해보면은 우리 손해보험은 뭐냐? 결국엔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딱 있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했어요. 손해보험하고 생명,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 내부의
장애가 왔을 때 장애나 질병, 장애 또는 질병이 왔을 때 보장이 되고, 사람은 신체 사망, 그러니까 사망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 내부에 장애나 또는 질병이 온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을 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게 생명보험이고, 이거를 제외한 모든 걸 갖다 손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손해보험회사도 뭐 상해 같은 거 있고 팔다리 같은 거 부러지고 막 이랬을 때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고 이랬을 때 입원하고 그러면은 다 그 치료비 나오거든요. 생명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손해보험은 재산이에요. 재산상의 손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 있는데 화재가 나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게 손해보험이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 생과 사회가 관련된 게 생명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도 생명보험 생명보험 분부를 많이 취급을 해요. 사람 신체나 이런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생명보험이 뭐냐? 사람의 신체 내부, 안에 장기 같은 거, 장애가 왔다든가 질병이 왔을 때 보장해 주는 것이 생명보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과사를 보장하는 게 생명보험이다. 이건 나머지는 다 손해보험도 다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손해보험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해보험의 가장 중요한 건 실손보상이라는 거예요. 실손. 이거는 정액보상이에요.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자, 실손 정액보상이라는 건 보험금이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암 걸려서 암 발생했을 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미리서 딱 정해놔요. 정해져 있어요. 보험금이. 암 발생했을 때 1,000만 원, 사망했을 때 1억, 뭐 이렇게 미리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그냥 실제 손해난 것만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내 건물이 1억짜리가 있다. 1억짜리인데 화재 나가지고 이거 2천만 원 손실을 봤다. 그러면 2천만 원만 보상하는 거예요. 요게 실손보상이에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실제 손해난 것만큼만 보상을 하거든요. 다 그게 손해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 가장 차이는 그래서 보험은 적극적으로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상복구가 목적이에요. 원상복구. 그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보험이에요. 보험이 적극적으로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보험은 뭐 그 사기행위 적극적으로 이득을 주는 원상 복구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실손보상을 해요. 생명보험 같은 건데 생명보험 같은 거 정액보상에 보험 많이 들어놓고 보험 사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연적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 정도만 이해를 해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 손해보험을 내가 왜 설명하냐? 농작물 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쭉쭉 지금 교양 쌓는 수준이에요. 어려워하지 말고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조금 하고 요렇구나 하고 좀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농작물 재해보험도 실제 손해나는 거는 주로 보상을 해요. 실손보상이에요. 실제 손해나는 거 보상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에요. 정책보험. 우리가 보험을 할 때 민영보험이 있고 공영보험이 있어요. 공영보험 또는 공공보험. 민영보험은 이거 사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사기업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 보험은 다 이렇게 하는 거. 공영보험은 뭐냐?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 의료보험,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이죠. 4대 보험이다. 뭐 실업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다 공영보험이거든요. 그런데 민영보험이 있고 정책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영보험도 아니고 민영보험도 아니에요. 민영보험도 아니고 공영보험도 아니고 정책보험이라는 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걸 갖다가 정책보험이라고 그래. 정책보험. 그러면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할 때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자, 그게 이제 4페이지에 있어요.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장 실패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시장 실패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 모든 경제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 자, 물건을 팔라가는 사람과 살라가는 사람이 가격이 서로 맞아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요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거, 수요와 공급이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일치하는 거, 일치하잖아요. 이때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해버려요. 불일치해갖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때가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시장 실패. 시장에서 실패, 시장에서 형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패했다는 것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요. 비싸다. 일종의 회사가 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 보통 뭐 보험금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300만 원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도 된단 말이에요.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막 이 정도 넘어가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러면은 이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고 발생 확률로 해서 보험료를 걷어들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좀 보험료 파트에서 얘기하는데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보험금이 사고 발생 한 번 사고 나면은 농작물 재해보면 대단위로 재해는 태풍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싹 쓸고 가버리잖아요. 쓸고 가버리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보험금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비싼데 농민들이 100만 원씩 주고 이 보험을 구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필요는 한데 뭐 1억이다 하면 한 보험료가 1000만 원 이 정도는 돼요. 보험료가 비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1년에 100만 원씩 내고 농민들이 이게 보험을 구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회사는 보험료를 요만큼 받아야 돼요. 보험금을 적자를 안 보려면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농민들은 이만큼 낼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해요. 시장 실패해서 형성이 안 돼요. 시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책보험으로 국가가 끼어들어야 돼요. 딱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책보험이라 할 때 국가가 어떻게 하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국가가 끼어들어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줘서 일부를 지원을 해줘갖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받아야 회사는 운영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100만 원을 다 내야 되는데 여기 보험료의 한 80% 정도까지 지원해줘 버려요. 정부에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한 80% 지원해줘 버리면은 농민들은 20%만 내면 돼. 쉽게 하면 20만 원만 내게끔 요렇게 유도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거든요. 요렇게 해서 국가가 끼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정책보험.
자, 요거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요거까지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고, 정책보험이 뭔가, 왜 국가가 끼어드는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은 교재 보면은 자, 여러분들 4페이지 교재면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에서 그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이유, 정책보험이다. 농작물 재보험이 정책보험인데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이유나 정책보험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써줘야 돼요. 자, 그거 보면은 저기 4페이지 시장 실패 정책보험에서 조금 중간쯤은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보험을 구입하기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망설일 수 있다. 한편 보험자 입장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어 회사가 손해를 보자 농업재해보험을 판매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자가 농업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농업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 그래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일치해서 회사는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받아야만이 회사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험금도 주고 그 다음에 회사 운영비도 쓰고, 그런데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내고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 이렇게 요게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런 것은 좀 알아놓으세요.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으로 실시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해요. 서술형으로 써라고. 요렇게. 그러면 보험료 지원은, 자, 우리가 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영업보험료라고 그래요. 영업보험료가 있고,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결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순보험료라는 게 뭐냐? 이거는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재원. 이거는 부가보험료는 회사 경비로 쓰는 거예요. 회사 경비. 회사 직원들 인건비, 판매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요런 것들을 하려고 부가보험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보험회사 간 게 참 좋은 거예요. 보험회사 자기 돈 안 쓰고 계약자들 다 돈 걷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이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자, 정부가 어떻게 해주냐면,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는 전액 정부 지원해줘요.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부가보험료는 전액 지원해요. 부가보험료는. 자, 그 다음에 순보험료의 50% 정부 지원하고, 또 플러스 지자체에 대해서 보통 한 40%씩 30%에서 40% 정도 지원해줘요.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나머지를 계약자가 내요. 그러면 계약자가 약 한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순보험료에 보통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50%. 물론 이제 상품에 따라 좀 다르게 되나 보통 해주고, 지자체에서 또 한 40% 지원해줘요. 그리고 계약자는 순보험료의 10%만 이렇게 내고 있어요. 10%. 이렇게. 자,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계약자한테 총 받아들이는 돈이에요. 원래인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순보험료는 뭐냐? 보험료 지급이 재원이 되고, 부가보험료는 회사 경비료나 인건비 같은 거 쓰는 거다. 이게 부가보험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런 거 시험에 한 더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험금, 그 다음에 50%는 정부의 지자체에서 40% 정도, 계약자는 한 10% 정도만 된다. 요렇게. 그래서 이게 정책보험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줘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보험이 형성되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정책보험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있고, 기본적인 거 알고, 요거 나중에 또 내가 가서 본 교재 1과목 할 때 자세히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해놓으세요.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감만 잡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다 알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기본적인 농작물 재료보험이 형성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요것만 지금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어렵지 않죠? 내가 지금 또 어렵게 설명하나? 그냥 요렇게 좀 듣고 따라와요. 쭉쭉. 요거 계속 반복해서 또 여러분들 해줄 테니까 지금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요런 거구나. 보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요렇게 위험이 뭐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 뭐고, 생명보험이 뭐고, 요런 것들 지금 개념 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료라는 게 뭐고, 영업보험료라는 게 뭐고, 정책보험을 왜 정책보험을 하는지. 그 다음에 손해평가는 무엇인가? 뭐 손해평가라는 게 뭐예요? 손해평가는 보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대상 목적물에 보험 대상 목적물이라는 건 뭐 벼면 벼, 뭐 사과면 사과, 보험 대상이요 대상 사과 요런 것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가 와서 피해가 발생을 해요.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1년 후 평가는 1년의 과정. 평가 과정.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1년의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한다. 손해평가. 이걸 손해평가라는데 피해가 발생, 목적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작물들이에요, 작물. 벼면 벼, 사과면 사과.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우박이나 왔다거나 태풍이 왔다거나 피해가 왔을 거 아니에요. 피해가 왔으면은 그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고 피해가 있으면 그걸 평가해요. 손해액이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1년의 과정을 갖다가 손해평가라고 한다. 손해평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해평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손해평가하는데 현장 가서 조사 항목이 있어요. 조사 항목. 조사해라. 조사 항목을 쫙 원장이라고 해서 조사 항목이 쭉 있거든요. 이 항목을 조사해서 전산에다 입력하면 보험금이 쫙 계산해서 나와요. 그다음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험금이 나오면 보험금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이제 손해평가할 때 뭘 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온 게 이 과목 업무방법서라고 했어요. 조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보험금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확량이죠. 수확량이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벼가 있다고 그래 벼가 해갖고 논 뭐 한 10마지기 때문에 뭐 10헥타르나 1000제곱미터나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근데 벼가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재해가 없었으면은 1000kg 수확할 거예요. 1000kg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재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500kg으로 줄었어요.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재해가 와갖고 태풍이 와서 나락에 쓰러졌다든가 막 넘어졌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1000kg 정도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재해가 와갖고 500kg 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500kg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차이. 손실난 거 있잖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 요게 농작물 재해 보험이거든요. 보험. 이게 이만큼 감소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 현장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수확량을 예측하는 거예요. 수확량 예측. 이 수확량을 예측하는 거예요. 피해가 왔을 때 수확이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요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 과목이에요. 이 과목. 자, 이렇게 이 과목에서 이런 거 공부하시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것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거 너무 이런 거 지금 한번 다 이해하지 말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이고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는 전액 다 지원해주고 순보험료에 50%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도 한 40% 지원해주고 계약자들은 순보험료 한 10에서 20% 정도만 납입을 한다. 그렇게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제 강의 듣는데 그것만 이해하시면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많이 이해하신 거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나머지 또 쭉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계속 할 테니까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어거지로 외우고 그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시간 나는 대로 앞에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그렇게 읽으시고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지루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씩만 나갈게요. 진도 나가고 빨리 나갈 때는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